네, 요즘 경기와 금융시장의 앞날 예측하기 굉장히 모호해서 그런지 정책을 두고 논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인플레 타겟팅을 놓고 좀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논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최근에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부분 회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면서도 경기는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앞날을 예측하기가 애매모호해서 그런지 정책을 가지고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네, 논쟁을 많이 있다는 것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최근에 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재정정책에서는 미국의 긴축이냐 부양이냐 놓고 로커프 독트린, 그 다음에 크라우브 독트린 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랬죠. 유럽 위기를 풀어갈 때에도 이 독일식 긴축이냐, 이게 베이징 컨센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프랑스가 경기 부양이냐 이 문제인데요. 지금은 가닥을 잡혔죠. 이 크루만 입장대로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유럽도 재정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긴축보다는 성장으로 가자, 경기 부양을 가자. 이는 크루만 독트린 입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도 그 베를린 컨센서스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닙니다는 위기 발생국에 이렇게 경기 부양을 해서 도움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 관련해서 어제도 한국은행에서 인플레 타겟팅 선을 느닷없이 낮췄습니다는 사실상 이 논쟁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인플레 타겟팅 관련해서는 지금도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는 이것을 올려야 될 것이냐, 내려야 될 것이냐, 이 논쟁이 크루만 교수와 버냉키 의장 간에 이렇게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통화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굉장한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인플레 타겟팅 수준을 어디에 놓느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중앙은행 목표가 경기 부양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닥을 잡히고 있는데요. 경기 부양을 할 때는 사실 기준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보지만 기준금리가 더 이상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이 인플레 타겟팅 선이 그래서 논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경기를 부양할 때 무슨 수단이 있겠습니까? 전통적인 수단에서는 재정 지출 안 되고 그 다음에 금리 더 이상 떨어뜨리기 어렵다 보니까 돈을 공급하는 문제인데요. 돈을 공급하다 보니까 캡 문제가 지금 이 캡 문제, 이 인플레 타겟팅의 상한선, 이 캡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크루만 교수는 지금 FRB가 설정하고 있는 인플레 타겟팅 2%를 4에서 5% 올려야 된다. 버냉키는 입장 고수 가서 향후에 미국의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 뭐 이렇게 나올 때 지금 어떻겠습니까? 3자 양적 정책이 확정 발표했습니다는 이것이 완전 시행되기 전에도 4차, 5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기가 좀 부진하면 언제든지 4차, 5차 경기 부양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 나올 때 이 경기 부양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 유동성 공급 문제거든요. 근데 그 캡을 변경시켜 놔야 되겠죠? 우리가 재정 적자에서 보면 재정 절벽 문제에서도 연방의 법정 한도 있잖아요. 네. 법정 한도 이 캡을 확대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관련해서 재정 정책 분야도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마찬가지로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이 인플레 타겟팅 돈을 공급할 수 있는 제한적인 법정 한도선에 해당되는 타겟팅 선을 올리느냐 마느냐 이것이 이제 논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네. 사실 인플레 타겟팅 논쟁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크루그만 교수는 인플레 타겟팅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네, 올해 우리 이번 주에 크루만 교수가 한국에 왔죠. 그래서 저도 그 포럼에 참석해서 크루만 교수의 강연 내용을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는 이 내용에서도 이 인플레 타겟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쪽으로 아주 강하게 모든 면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시각을 이렇게 보실 겁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왔죠. 지금은 대세가 문화계에서는 싸이 스타일이 유행하는 것처럼 정책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크루만 교수 입장대로 지금 정리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진행자께서 눈이 아프셔가지고 아마 안 나오실 때 이
크루그만 스타일이라는 이런 것을 해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네. 돈을 벌려는 지금 정책 장세에서는 정책의 방향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대체로 논란 중에 대부분 재정정책이라든가 통화정책이라든가 크루그만 것의 입장대로 정리가 된다 해서 이 크루그만 스타일을 읽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크루그만 교수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모든 정책에서 아주 확신을 갖고 주장하는 것이 이번 제가 드릴 때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경기부양 차원에서 인플레 타겟팅 선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면 거시경제 차원에서 머니 일루전 문제에서 사실 인플레 기대심리가 올라서 실질 기대심리가 기대소득이 떨어질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존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비라든가 투자를 감소된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비라든가 투자를 증대시킬 경우에는 경기는 회복시키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인플레 기대 심리를 높이고 그 다음에 실질소득, 기대 실질소득이 떨어지면 소비라든가 투자는 증가할 거다 하는 각도에서 인플레 타겟팅 선을 현행 2%에서 4에서 5%로 올려야 된다 하는 입장을 보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크루그만 교수는 인플레 타겟팅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버냉키 회장은 아주 강경하게 반박을 해왔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반박을 하더라도 사실 3차 양적 정책을 발표한 거로 네. 보면 크루그만 입장을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죠. 뭐 아시겠습니다는 크루그만 교수에 대해서 버냉키 회장이 반박된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토나를 공급할 경우에는 물가가 치밀 때는 걷잡을 수 없다 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물가가 올라가서 실질소득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각도에서 보면 과거 일본 국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딜레버리지한다. 오히려 실질소득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소비라든가 투자를 더 떨어질 때는 크루그만 교수처럼 소비라든가 투자 같은 총수요 증가해서 경기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라든가 투자 같은 이런 총수요가 오히려 감소해서 경기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떠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3차 양적 정책 관련해서 추진원 문제를 듣고 일단은 이 두 학자 간의 논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들이 상당히 월가에서 입박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통합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3차 영적 완화 정책을 하면서 버냉키 회장이 크루그만 교수의 내용은 어느 정도 수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인플레 타겟팅 논쟁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논쟁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월가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입방아 찐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인플레 타겟팅 선이 변경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잠시 말씀드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은 여전히 버냉키 회장은 인플레 타겟팅 2%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 크루그만 교수 입장대로 돈을 공급하는 이런 정책을 채택하다 보니까 사실상 묵시적으로 두 학자 간의 논쟁에서 크루그만 입장이 이렇게 선택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이것은 비단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금 신흥국인데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전 세계 입장에서 보면 인플레 타겟팅 선을 지금 올려서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을 강구해서 증시 부양이든 경기 부양이든 이런 정책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제 우리가 금통위에서 회의 결과 나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금리를 안 내리면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들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금리를 일단 내렸습니다. 네. 근데 종전과 다른 것은 두 가지 각도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죠. 우리가 기준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두 가지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준금리는 보편적 정책입니다. 근데 우리는 양극화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의 고통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각도에서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중하위 계층, 중소기업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총액 담보대출 금리를 내렸습니다. 네. 1.5%에서 1.25% 내렸고요. 그래서 중하위 계층들의 경제 고통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이게 상당히 있습니다. 인플레 타겟팅 선에서 종전에는 3%의 피볼 레이트에서 상하 1%포인트 관리하던 부분을 그 1% 중심폭이 없는 반면에 2.5에서 3.5로 인플레 타겟팅의 상한선을 4%에서 3.5%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어떤 각들을 일으켜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증시에서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거의 없었죠. 오히려 주가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죠. 네, 그랬죠. 이런 문제가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제 조치 가운데 인플레 타겟팅 상한선을 내린 것을 놓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감로 들박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람직한 조치였느냐 아니냐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의원님께서는? 예, 시간을 갖고 아마 이것이 논쟁이 될 겁니다. 왜 어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오히려 떨어졌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정책 당국의 입장이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기준금리를 내린다 하면 경기 부양 조치일 겁니다. 또 한국은행의 김진수 총재께서도 우리가 GDP 갭 얘기했습니다는 우리도 GDP 갭에 마이너스 되는 실질금리가 잠재 성장이 낮은 GDP 갭상으로 디플레 갭이 발생하다 보니까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는 이런 문제를 볼 때 경기 부양입니다. 근데 인플레 타겟팅 선을 4%에서 3.5% 내치면 물가 안정에도 고려하겠다. 자, 지금 정책 여지가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정책 여지가 있겠느냐 하는 각도에서는 지금처럼 정책이 애매모호하고 시장이 애매모호할 때는 정책 당국의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한쪽 부분에 몰아주는 이런 쪽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자, 금리를 내리고 경기 부양을 하겠다 하면서 인플레 타겟팅 선을 낮추면 물가 안정을 한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가겠느냐? 경기 부양이냐? 물가 안정이냐?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혼란을 겪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플레 타겟팅 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요한 입장에서는 돈을 공급하는 가격에서 캡을 좀 확대시키는 이런 것이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인플레 타겟팅 선을 중장기로 물가 안정에 책임 목표를 달하게 이건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가가 지독하게 안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보편적인 글로벌 추세에서도 다소 좀 이게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각도에서 앞으로 이번에 인플레 타겟팅 상한선이 4%에서 3.5% 떨어진 문제를 두고 네. 아마 학계라든가 시장에서는 많은 논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금리를 인하를 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시키려고 하는데 인플레 타겟팅 상한선을 낮추면서 물가를 안정시킨다. 이것이 좀 맞지 않은 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사위원과 함께 인플레 타겟팅 논쟁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